저는 최련아이고요. 화상 생존자입니다. 제가 12살 때 집에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전신 9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쭉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한국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한국 분이 아니세요. 네. 혹시 본인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지금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집에는 엄마랑 둘이 있었는데요. 밤새 가스가 누출이 된 것을 모르고 엄마가 그 가스를 켰어요.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엄마는 비염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아예 맡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스를 켰는데 이제 그때 폭발을 했죠. 그런 사고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신 95% 화상이면은 이제 안 다친 데가 5%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다친 데가 5%라는 거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5%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아났을 때 다들 기적이라고 했죠. 이제 중국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무료로. 네, 이제 무료로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 가족한테는 엄청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연락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같이 계셨던 걸. 그쵸. 엄마는 네. 이제 저랑 같이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때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화상을 입고 나서는 엄마도 다른 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제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모 아파트에 사는 이제 모녀가 화상을 입게 되었고 엄마는 딸아이를 구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눈물도 안 났어요. 그런데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조금 많이 슬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제가 겪었던 그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겠구나, 그 아픔을 겪지 않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한 14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 14살이면은 청소년기였을 텐데 네. 혹시 엄마를 원망을 한 적도 있을까요? 엄마가 그 당시에 가스불을 켜지만 않았어도 다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은 엄마였기 때문에 저를 구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엄마는 저한테 고마운 사람, 그리운 사람, 네,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화상이라는 게 피부가 수축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다 보니까 뼈는 성장을 하는 반면에 그 피부는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들러붙어요. 그래서 온 몸이 이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떼어서 피부 이식을 해주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마 누워서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프진 않으셨나요? 치료받는 그 순간에는 미쳐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냥 내가 이 순간에 기절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수술받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 때는 마취를 한 상태인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1년 동안 받으면 정말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쵸.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 외로웠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그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누워있을 때 가장 바랬던 것 중 하나가 저기 사람들 무리 속에서 걷고 싶었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그게 그냥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앉아있게 되고 서 있게 되다 보니까 걸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 틈에서 어느 순간 서서 걷더라고요. 근데 한 번 걷고 나서 다시는 걷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나는 분명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이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본인보다 조금 다른 모습인 사람을 그냥 호기심에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나는 뭔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뭐 죄를 지은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것조차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차단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완벽하게 차단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에 비치기도 하고 빨갛고 여린 살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금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저도 보려고도 안 했고 별로 저건 내 모습이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거다 라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보지 않기로 했어요. 보기가 싫었나요? 그렇죠.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저게 내 모습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궁금했지만 더 이상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지속을 하셨나요? 1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저는 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병문안을 와주시잖아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참 예쁜 아이라고 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예뻐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면 먼저 내가 나를 좋아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용기를 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울을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죠. 왜냐하면 나는 분명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친구랑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계속 보는 거 방법이었어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안녕 려나야 이렇게 인사도 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 열렸던 것 같아요. 본인과 친해지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제 자신이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화상 입은 게 흉터가 부끄러운 상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흉터는 그냥 자랑스러운 제 훈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화상을 경험했을 뿐이고 그 화상 경험에서 이제 극복해서 이제는 정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으로 이제 사회를 나가는 때가 언제였나요? 계속 10여 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2014년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게 아마 저의 그런 장기간의 치료 이후에 첫 사회생활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느 대학교 다니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이화여대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학교에 다니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화여대인 거잖아요. 저희 엄마 성함이 이화예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서 어떤 시선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있었죠. 어떻게 다쳤는지,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어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시선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다들 그냥 화상 입은 최련아가 아니라 그냥 친구 최련아로 대해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대중들이 네. 화상 경험자들에게 어떠한 인식이 있을까요? 화상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화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화상에 대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미국의 피닉스 소사이어티라는 전 세계 화상 경험자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화상 입은 분들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이제 저한테 조금 놀라웠던 일은 그분들은 그분들 스스로를 화상 생존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화상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계셨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빛이 났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만 나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바로 벗었어요. 모자를 벗었어요. 너무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정이 너무 인상이 깊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다녀왔던 친구랑 이제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한국에도 많은 화상 경험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캠페인을 해보자. 그리고 화상 경험자들을 많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보자. 그래서 청년 화상 경험자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위드어스 캠페인에 계속 디자이너 관련해서 계속 도움을 주시고 있고 또 같이 기획을 함께하고 계시는 디자이너님 보러 가고 있어요. 이
이전에 화상 피해자분들에게 시선이 조금 있었다면 바뀐 게 있을까요? 확실히 옛날보다는 쳐다보시는 분들 줄은 것 같고요. 확실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화상 경험자분들이 했던 얘기가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못 나갔었는데 이제는 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위드워스가 시작하고 나선 더 그런 것 같고 체감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밖으로 아직 나오지 않는 화상 경험자분들이 많으시는데 계속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도 처음에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희도 이겨냈고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끔 도와드린다고. 네.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올해로 3년 차 맞이한 것 같아요. 캠페인이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회인식 개선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점.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정말 가슴이 너무 뭉클해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목적인 것 같아요. 네. 려나 씨와 같이 죽음까지 갈 수도 있었었던 혹은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시다면?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자신의 상처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지금도 너무 멋지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멋지게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